자,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FTA 특례법이고, 자료는 이 법령집 하나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요약 노트, 한 3페이지, 한 3장? 3장 정도, 6페이지죠? 네, 그 정도 한번 나갈 거예요. 일단 법령 체계부터 보도록 할게요. 첫 페이지에 법령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장절 이렇게는 안 돼 있고 장으로만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조문이 몇 개 있습니까? 46. 46. 뭐 다시 2가 있나? 뭐의 2 이런 거 없네요. 그러니까 4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장 이름부터 보도록. 장 이름 보기 전에 법 이름부터 봐야 되겠죠? 법 이름. FTA 특례법이라고 일반 이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은 말을 하고요. 그리고 FTA 관세법이라는 게 이제 정식 명칭이에요. 중요하지는 않죠. 풀네임은 자유무역 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럼 이름에서 봤다시피 뭐의 특례인 거예요? 관세법의 특례라고 되어 있네요. 따라서 관세법에도 세율 내용이 나와 있고 이 특례법에도 세율 내용이 나와 있으면은 그 세율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게 적용될지 겹칠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특례가 우선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세법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을 수 있겠지만 안 나와 있는 내용도 있겠죠. 그런 것들은 관세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겠죠. 네. 특례법의 특징입니다. 자, 법령 체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넣어놓고 9장은 일단 버리도록 할게요. 9장은 버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1장부터 우리가 이제 8장까지를 봤을 때 여기에서 기출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은 여기까지 1장부터 4장까지, 그러니까 메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한 70에서 80% 정도 나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냥 1장에서 4장까지만 숙지를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 미니멈 한 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요. 공부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뒤쪽에 나오는 5장하고 뭐 6장, 7장 이렇게 있는데 5장 보니까 무역 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 조치라고 나와 있네요. 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 조치, 그럼 뭐 떠오릅니까? 뭐 덤상복 등록 이런 것 떠오르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통관 특례 및 관세 상호 협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통관 절차에 관해서도 특례가 있구나. 뭐 상호 협력 같은 내용이 있구나. 관세법 9장에 있는 1절에 있는 내용. 통관 절차의 국제협력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5장하고 6장이 이제 보충 규정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내용이 상당히 복잡한 편인데 잘 배우지는 않을 거예요. 거의 나오지는 않아요. 그리고 7장을 좀 더 자세하게 배우도록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원산지 조사 파트와 연결된 게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원산지 파트를 보면은 그 중에서도 증명서 파트가 특례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원산지 증명서가 쪼개질 수가 있는데 처음에 제출, 그 다음에 발급, 그 다음 확인 요청 및 조사 이렇게 있었었죠. 근데 확인 요청 부분을 우리가 지금 떠올려 보게 되면은
확인 요청을 할 때 뭐 당사자들한테 뭐 통지도 해줘야 되고 수리 후에 확인 요청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그 밑에 2항에 뭐가 나오냐면은 뭐 회신이 안 왔을 때 아니면 필요한 정보가 없을 때 그럴 때 협정 적용은 배제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배제 규정이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게 여기서는 이제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메인으로 볼 거는 1장, 2장, 3장, 4장, 7장까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 이름 보도록 할게요. 뭐 통칙 별거 없죠, 그죠? 그 다음에 협정관세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협정관세는 뭘까? FTA 협정을 맺은 그 관세를 협정관세라고 아마 말하겠죠? 그러면은 그것들의 적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적용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할까? 그리고 적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이런 것들이 떠오를 수 있겠죠. 그래서 협정관세란 무언가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있을 수 있겠다. 자, 그 다음 3장 보니까 원산지 증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협정관세를 적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수입국 입장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3장에서 원산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자 입장이 혹시 아닐까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장에는 원산지 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느낌상 2장, 3장, 4장이 어떤 느낌입니까? 아까 언급드렸던 관세법에 있던 제출, 발급, 확인 요청 및 조사 느낌으로 되어 있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조사와 관련해서는 그럼 우리나라가 수입국 입장에서 요청을 받았을 때 있을 것이고 우리나라가 수출국 입장에서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랑 합쳐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가 수출국 입장, 둘 중 어느 하나가 수입국 입장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조문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통칙 보니까 통칙 부분에 맨 처음에 나오는 거 목적 나오네요. 그 다음에 정의가 나옵니다. 정의 부분이 FTA 특례법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조 보니까 다른 법률과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쉽게 떠올려 볼 수 있는 다른 법률이 뭐가 있을까요? 관세법 있겠죠. 그쵸? 관세법 있겠죠. 그래서 관세법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추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협정관세의 적용 보니까 4조에서는 협정관세라는 제목으로 써져 있네요. 그러니까 협정관세랑 이런 거구나라고 써져 있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라고 되어 있는데 관세법에서 배웠었죠. 우리가 뭐 담상복인 등록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배웠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이 세율 적용의 우선순위를 써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협정관세를 넣었을 때 어떤 게 우선될 수 있을까를 아마 여기다가 써놓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6조 내용 보니까 적용 요건이 나오네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결정 기준이 충족이 돼야지 적용이 되는 거는 맞겠죠. 그래서 이런 두 개를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용 요건으로. 그 다음 8조 보니까 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요건 나온 다음에 밑에 절차가 나오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청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9조 보니까 사후 적용이라는 내용이 나오네요. 그리고 관세법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죠?
관세법 특례법이니까 우리 관세법 배우니까 그렇죠. 증명서 우리 관세법에 있는 원산지 증명서는 적용 신청이라는 단어를 쓰나요? 수입 신고할 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해서 제출이라는 표현을 쓰고 적용 신청이라는 걸 따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따라서 관세법에서는 서류를 제출하는 거고 증명서를 제출하는 거고 이 FTA 특례법에서는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해 가지고 제출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청서가 있구나. 신청서가. 자, 2장 같은 경우에는 조문을 다 외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협정관세란 무엇인지 적용하려면은 요건이 2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적용할 때 절차가 필요하지. 그럼 뭐 빠져요? 세율 적용에 우선순위 빠지죠. 얘는 일단 제껴놓고 보시면은 논리적으로 펼쳐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증명. 10조 원산지 증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원산지 증명. 원산지를 뭐 증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증명이라는 게 우리나라가 수입국 입장일 때 증명, 수출국 입장일 때 증명, 둘 다 공통적으로 들어갈 것 같죠? 그래서 얘네 애매하다. 제가 지금 뭐 하냐면은 그냥 제목만 보고 추론을 한번 해보는 내 기본 지식 가지고. 자, 그 다음에 11조 보니까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등이라고 나와 있네요. 등이 뭔지는 절대 모르겠죠. 어쨌든 작성이랑 발급이 나오니까 우리나라가 무슨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쵸. 수출국 입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얘가 수입국 입장이겠네. 그럼 이 원산지 증명 쪽이 수출국 입장이겠다. 라고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12조 보니까 원산지 인증 수출자라고 되어 있네요. 수출국 입장 맞나 보다. 수출자인데 무슨 인증을 받은 수출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의 원산지 증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산지 증명이라고 하는 것은 수출국 입장에서 증명을 얘기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 14조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지금 발급한 거를 배웠잖아요. 발급했는데 발급한 그 서류를 수정하라고 통보하지는 않겠죠. 수정했다고 통보를 하겠죠. 내가 발급을 했으니까. 그쵸? 예. 그럼 수출국 입장에서 계속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증명서라고 안 하고 증빙서류라는 단어를 썼으니까 증명서 말고 확인자료를 말하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밑에 증빙서류의 보관, 그리고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증빙서류 등도 돼 있고 16조도 등도 돼 있고 둘 다 똑같은데 뒤에 보관이랑 제출이 다르구나. 그러면 보관은 왜 한다? 조사를 받기 위해서 해놓는다. 그럼 제출은 왜 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세관장이 아마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제출을 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짜면 좋을까요? 일단 원산지 증명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제끼도록 하고 11조 보면은 원산지 증명서 작성 발급 등이 있는데 얘네가 발급이라고만 체크를 해놓으면 되겠죠. 인증수출자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원산지 증명 지원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 원산지 증명서류의 증빙서류의 수정 통보 그리고 원산지 증빙서류 등의 보관 제출. 자, 보관 제출 얘네 두 개는 묶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발급했을 때 이상이 있으면은 수정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얘네가 어떤 절차라고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보통 우리가 관세법을 배울 때 요건 나오고 절차 나오고 이런 느낌, 보충 규정 나오고 이런 느낌으로 돼 있다고 그랬죠. 그럼 혹시 여기가 요건이 아닐까? 원산지 증명 요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요건이 아닐까?
절차, 그 다음에 뭐 사후관리? 수정통보까지도 사후관리로 들어가긴 합니다. 하겠죠? 그러면은 절차라고 한 다음에 세 개를 다 묶어가지고 사후관리라고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그죠? 그럼 지저분하니까 한번 지워볼게요. 증명 첫 번째 요건, 그 다음에 절차가 있더라. 그리고 뭐 뺐나? 요거 빼고. 그쵸? 그리고 절차는 발급이 있고 그 다음에 사후관리가 있더라. 사후조치라고 할까요? 사후관리 및 조치. 이렇게 묶어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오케이. 그럼 3장도 얼추 가져갈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원산지 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조사. 조사를 왜 해요? 우리가 관세법에 있는 문구를 빌려서 말하자면은 이제 정확성 아니면 진위 여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보통 어떻게 조사가 시작됩니까? 관세법에서는 그렇죠. 요청이 상대국에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했을 때 그 요청받은 관세 당국은 어떻게 해요? 조사를 통해 가지고 요청을 한 곳에다가 회신을 해주죠. 원산지에 관한 조사. 그리고 체약상대국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 조사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가 확인 요청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아니죠. 이게 조사죠. 이게 조사. 우리나라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쵸? 그리고 19조 보니까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 확인 요청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가 확인 요청하는 게 되겠죠. 확인 요청. 자, 그리고 원산지에 관한 체약상대국의 조사. 저 보세요. 이상한 게 있어요. 좀 묶이는 게 있어요. 어떤 게 묶이냐면은 원산지에 관한 조사라고 17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조 보니까 원산지에 관한 조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20조는 체약상대국의 조사니까 여기는 원산지에 관한 누구의 조사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조사일 것 같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18조랑 19조를 보니까 얘네는 뭘로 묶입니까? 요청으로 묶이죠. 요청으로. 그죠? 그러면은 체약상대국이 요청한 거.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요청한 거. 이렇게 묶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조문을 좀 무시를 한다라고 치면은 얘네는 조사하는 게 있고 확인 요청하는 게 있다. 라고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사는 우리나라가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국이 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리고 확인 요청도 우리나라가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국이 하는 경우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두 개가 연결되는 건가를 따져보면은 우리나라가 원산지 조사하는 게 지금 두 개가 있는 거죠. 17조, 18조가 우리나라가 조사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그냥 조사하는 거고요. 요청에 따라서 조사하는 거예요. 체약상대국에 요청을 한 거고요. 그래서 체약상대국이 조사를 하는 거고 체약상대국이 그냥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해봐야 되겠네요. 우리나라가 그냥 조사할 수도 있고 요청에 따라서 조사할 수도 있구나. 상대국도 그냥 조사할 수도 있고 요청에 따라서
조사할 수도 있구나. 그럼 그냥 조사하는 거랑 요청에 따른 조사랑 다른 성격이 있겠구나를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세법에 없는 뭔가가 있나 봐요. 자, 그리고 21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산지 조사 기간 중 협정관세의 적용 보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22조. 원산지 조사는 이 17조부터 20조까지 조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조사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 중에는 뭘 한다? 협정관세를 적용을 보류한다. 그럼 우리나라로 수입됐을 때를 얘기를 하겠죠. 오케이. 그럼 얘는 보충 규정. 아, 그럼 원산지 조사와 관련해 가지고는 기준점을 두 개로 잡으면 되겠다. 뭐 우리나라와 상대국 두 개로 잡으면 되겠다. 우리나라와 상대국은 각자 또 두 개로 나눠지면 되겠다. 일반 조사, 요청에 따른 조사로. 오케이. 그러면은 법률을 훼손 안 하고 순서대로 우리가 체크 가져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관세 조치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치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지금 관세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는 그런 조치를 의미를 하겠죠. 그리고 무역피해 구제를 위한 거니까 앞에 불공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빠져 있죠. 따라서 불공정도 포함되고 뭐 아닌 것도 포함되고 어쨌든 구제를 위한 거다. 1순위 세율을 떠올려 볼 수가 있는데 덤상부 김특농을 떠올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볼게요. 긴급관세 조치가 있고 잠정긴급관세 조치가 있네요. 그럼 긴급관세 조치와 잠정긴급관세 조치는 한 세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특정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자, 농이 아니고 농이죠, 농. SSG. 그리고 25조 보니까 관세법의 긴급관세 부과 특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뭔지 전혀 떠올리지가 않아요. 예. 뭔 관세법하고 관련은 있나 봐요. 자, 그리고 26조 보니까 채약 상대국 조치에 대한 대항 조치라고 되어 있네요. 어느 정도 보복관세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지만, 근데 보복관세보다도 제가 강의 시간 때 뭐라고 언급을 드렸었냐면, 긴급관세랑 비슷한 게 있더라. 그게 뭐냐면은, 양어의 철회 및 수정이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양어의 철회 및 수정과 관련해가지고 대항조치가 연속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상대국에서 어떤 긴급관세 조치를 취했을 때 우리나라에게 보상을 안 해줬다. 그러면 대항조치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위에 나오는 긴급관세 조치와 관련해가지고 얘네들을 양어의 철회 및 수정 느낌으로 떠올려 본다면은 쉽게 이 대항 조치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7조 보니까 덤핑 방지 관세 협의, 덤핑 방지 관세 조치 이렇게 안 나오고 무슨 협의라고 나와 있네요. 어쨌든 덤핑 상계가 나옵니다. 그쵸? 덤핑 상계. 특이한 게 있더라. 협의가 있더라. 자, 그럼 뭐가 빠져 있습니까? 보복관세랑 특정국 긴급관세가 빠져 있네요. 보복관세는 어차피 관세법에서도 사정된 내용이니까 그렇다 치고, 특정국 물품 긴급관세는 왜 빠져 있겠습니까? FTA 자체가 특정국이랑 하는 거죠. 따라서 특정국을 별도로 명시할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은 얘는 당연히 빠져야 되겠죠. 오케이. 이거 두 개 빼고 나머지에 대한 관세 조치가 나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6장 보도록 할게요. 통관 특례 및 관세 상호 협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제협력 절차, 관세법에서도 잘 안 배우는 내용이에요. 제목이나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통관 절차의 특례. 그럼 우리가 지금 뭘 배우고 있냐면 FTA에 대해서 배우고 있어요. FTA라고 하는 것은
상품에 대한 이제 그 자유무역도 있지만 뭐 서비스에 대한 자유무역도 있고, 그리고 상품의 세율에 대한 자유무역도 지향하지만 또 뭐예요? 통관 절차에 대한 자유무역도 지향하고 있죠. 네. 따라서 절차 부분에 통관 절차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고 있구나. 자, 30조 보니까 일시 수입 물품 등에 대한 관세의 면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시 수입 물품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입이 일시적으로 됐다? 그러면 곧 나갈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재수출과 관련됐구나. 관세 면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수출 감면은 아니겠구나. 면제. 97조구나. 그리고 관세법의 이 재수출과 관련해 가지고 절차적으로 특례를 주는 게 또 있습니다. 상호주의에 따른 통관 절차의 특례 이런 게 있어요. 아타까르네 제가 언급을 드렸던 거 있거든요. 걔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아타까르네. 근데 아무래도 관세의 면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재수출 면제 요거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원산지 등에 대한 사전심사가 되어 있습니다. 통관특례나 관세 상호 협력하고는 관련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심사 내용이 있구나. 자, 그 다음 뒤에 나오는 게 상호협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33조. 그리고 34조는 상호협력이라고 안 하고 상호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상호가 들어가니까 비슷한 거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신청 등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상호협력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요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는 뭐 절차 등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타당한 추론인 거예요. 그죠? 정답은 없습니다. 아직. 오케이. 자, 그러면은 통관특례 및 상호협력 같은 경우에는 통관특례와 관련해서는 2개, 상호협력과 관련해서는 2개, 요렇게 묶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35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협정관세를 적용 제한. 위에도 똑같아요. 협정관세의 적용 제한. 그럼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수입국 입장에서 하는 거겠죠. 따라서 수입국. 그럼 수입자가 뭘 잘못한 건가? 이게 가장 먼저 떠오르죠. 수입자가 뭔가 잘못한 건가? 그래서 그 수입자한테는 안 해주는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산세라는 게 있는데 가산세는 뭔지 모르겠습니다. 뭔지 모르겠어요. 관세법 가산세밖에 떠오를 수가 없죠, 우리는. 오케이. 자, 그 다음 협정관세 적용 제한자의 지정 및 지정 해제. 이거를 어떤 사람을 정한다고 하네요. 수입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을 지정하고 지정을 해제한다고 했으니까 지정에다가만 포커스를 두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7장 제목에다가 붙여볼 수도 있겠습니다. 적용 제한 플러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 8장 보칙입니다. 8장 보칙. 비밀유지 의무, 불복의 신청, 불복 증거서류 및 증거물이 불복 5장 2절을 좀 잘 공부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런 내용들이 좀 익숙하죠. 네, 익숙하죠. 그리고 관계자료의 제출 요청, 권한의 위임. 얘는 보칙 규정에 있었던 그런 내용 같아요. 협정의 시. 딱 봐도 쓸데기가 없는 내용들이 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여기까지 이렇게 분석을 해볼 필요는 없겠다. 좋았어요. 제가 새로운 걸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식이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조문을 외워요. 외울 수 있을 만한 느낌이 들죠.
외운 다음에 궁금한 것부터 봅니다. 예, 저는 책을 절대 순서대로 보지 않아요. 이 중에서 내가 궁금한 게 뭐였었지? 중에서 막 물음표 많이 쳐놨었던 거 있잖아요. 막 이런 거. 그런 거를 봅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런 식으로. 수업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죠? 수업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통칙부터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제가 적어놓은 여러분들이 첫 페이지 법령책에다 적어놓은 것 중에서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네. 수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은 개이득인 거죠. 이거였구나. 라는 자극이 오니까 이득인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나라 FTA 반려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야 되지? 외우라고 해야 되나? 좀 힘들죠? 이거는 좀, 생으로 외우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근데, 일단은 묶이는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크게 있는 거 보겠습니다. 크게. 한칠레는 하나의 협정, 한국가랑은 협정인데, 그냥 일부러 밑줄 쳐놓은 이유가 우리나라가 첫 번째로 이제 체결한 그런 협정이 한칠레 FTA니까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에프타. 저기 북유럽 국가들이죠.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이라고 되어 있는 국가들입니다. 자, 그리고 에프타를 봤으니까 또 EU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유럽 쪽 한번 다 훑어보고 갈게요. 뭐 있어요? EU 있네요. 그렇죠? 한 EU. EU 국가가 많습니다. 많다. 자, 그 다음 터키 있네요. 그죠? 터키 유럽 국가죠? 동유럽인가? 터키가 되게 이상한 게 유럽이 한 요 정도 되고 아시아가 막 이만큼인데 유럽 국가라고 써놔가지고 충격적이어서 좀 기억이 좀 잘 나요. 뭐라는 거야 얘네 뭐 이러면서.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 콜롬비아, 영국. 영국 있네요, 영국. 자, 그렇게 해가지고 유럽 국가가 몇 개가 있어요? 유럽 협정이? 4개 있죠, 4개. 4개. 그쵸? 그러면은, 에프타, EU, 터키네요. 그럼 2가 3개네. 그쵸? 그리고 브렉시트 그래가지고 영국이 이제 EU 협정에서 나온 거 알죠? EU 국가에서. 그래서 EU랑 동일해요. 영국은 따로 볼 필요가 없어요. 영국이랑 EU랑 내용이 똑같습니다. 구분만 되어 있을 뿐이고, 따라서 그냥 2만 외워도 괜찮아요. 할만해요. 자, 볼게요. 그 다음에 묶여져 있는 게 뭐 있습니까? 한 아세안이 있네요. 한 아세안. 얘네는 이제 아시아 국가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시아 국가. 또 묶여 있는 게 중미 FTA가 있네요. 중미.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아시아 봤으니까 아시아권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아시아권을. 아세안. 자, 아시아권의 국가가 뭐가 있습니까? 위에 싱가포르 있었죠. 그냥 싱가포르. 자, 그 다음에, 중국 있네요. 중국. 베트남 있네요. 베트남. 동남아시아 쪽은 동그라미라고 그런 느낌이에요. 네. 콜롬비아, 중미, 영국, 알셉, 인도네시아, 그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자, 아세안에 속하는 국가가 뭐가 있는지 볼게요. 브루나이, 캄보디아, 여기 중복이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중복이네요. 싱가포르, 중복이에요. 베트남, 중복이에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는 중복이에요. 그럼 한 아세안 FTA하고 이제 각자 FTA 한 거랑은 왜 중복해서 굳이 해놨을까? 라는 생각이 들죠. 어차피 이거 쓰면 되잖아. 왜 또 맺었어? 왜 맺었겠어요? 그쵸? 혜택률이, 특혜율이 더 높겠죠? 더 자유화가 잘 되겠죠? 그럼 더 자유화가 왜 잘 될까요? 얘네의 의견을 취합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단일 세율을 하는 것보다는 각자 하는 게 더 협상 범위가 더 원활하게, 확상이 더 원활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저기 태국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말레이시아도 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나머지 국가들이랑도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아시아 쪽 봤으니까 저기 미대륙 쪽 한번 볼까요? 네, 미대륙 쪽. 미국 있네요. 미국. 그 다음에 캐나다 있고요. 잠깐만. 아까 아시아 쪽 인도 있었잖아요. 인도 있었네. 캐나다 있어. 콜롬비아 있고요. 그렇죠? 중미 FTA 있고요. 페루, 그렇죠. 페루도 있죠. 남미에 있나요, 이게? 그렇죠?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중동 아시아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은, 미대륙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있구나. 근데 미대륙에 있는 것 중에서 중미만 지금 여러 국가랑 되어 있는 FTA가 하나 있네요. 그죠? 중미만 하나 있다. 오케이. 그럼 나머지 어디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이거 오세아니아 쪽, 네?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알셉. 마지막 하나 남았네요. 알셉.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이에요. 이름을 너무 멋있게 지어놓지 않았어요? 동반도 하고 막 그런데. 보니까 한국이랑, 아세안이 통째로 들어갔네요, 여기. 그죠? 특이하네요. 아세안이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중국, 일본이랑 우리가 FTA를 안 맺었다는 게 좀 특이하긴 합니다. 그리고 호주랑 뉴질랜드, 오세아니아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시아권에 있는 세 마리의 용들과 그 다음에 그 동남아시아 이제 아세안 국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최근에 발효된 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들을 왜 쳐놨냐? 우리가 얼추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유럽 쪽에 있는 FTA가 뭐가 있는지, 아시아 쪽에 있는 FTA가 뭐가 있는지, 오세아니아 쪽에 있는 FTA가 어떤 것인지, 미대륙 쪽에 있는 FTA가 어떤 것인지 라고 하면은 얼추 떠오르는 게 있으면은 나머지를 좀 넣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수월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혹시라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이제 12월 달까지 다 조회를 해봤는데 1월 기준으로만 발효된 게 있습니다. 21개 협정 59개 국가입니다. 자, FTA 특례법, 목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장 총칙. 어떤 게 있었죠? 1장에서는 목적, 정의,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있었어요. 네, 그렇게 있었어요.
자, 그 중에서 목적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은 어떤 게 목적이냐? 최종 목적은 똑같네요. 관세법이랑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네요. 어떻게 하는 거냐? 자유무역 협정을 원활하게 이행하고 경제 발전에 하는 거네요. 하나, 두 개의 목적이 있다. 그럼 이 두 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뭘 하냐? 규정을 한다. 사항을 규정을 한다. 그럼 어떤 사항이냐? 과로 구분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도 두 개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뒤에 거부터 읽어볼까요? 자유무역 협정에 규정된 최악상대 국가의 관세행정 협조에 필요한 사항이에요. 그러면은 행정적인 협조, 행정적인 협조가 하나가 들어가겠네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어떤 사항이냐?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례법이니까 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럼 어떤 것들? 관세의 부과징수, 그리고 감면, 통관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게 부가징수와 관련해 가지고 여기에 세율이 주를 이루죠. 그렇죠? 세율과 관련해서 부가징수. 그 다음에 감면은 어떤 거? 아까 뭐 일시수입 물품 떠올렸었죠. 그거가 들어가겠구나. 그리고 통관 절차의 특례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세 가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협정의 원활한 이행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럼 여기서 문제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냥 읽어본 거예요. 없어요. 자, 정의입니다. 정의가 제가 아까 별표 이제 쳐놓은데요. 정의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자, 자유무역 협정이란 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FTA죠. 그럼 우리나라가 최악상대국가 관세와 철폐, 세율의 연차적 인하, 제가 미리 좀 하이라이트를 쳐서 왔는데 요게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무역의 자유화를 내용으로 해서 체결한 이게 이제 가트죠, 가트. 가트 24조에 따른 국제협정과 이에 준하는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관한 조약협정을 말한다. 그러니까 뭐 포괄해서 다 말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나올까요? 법제 24조 숫자 나왔으니까 이런 건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자, 결국은 무역의 자유화와 관련해 가지고 관세를 떠올려 봤으면은 세율을 인하하는 거를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자유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free라고 하는 것은 0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폐가 당연히 우선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차적인 인하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연차적인 인하의 끝은 어디입니까? 철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연차적인 이 내용이 그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 저기 뭘로 나오냐? 일시적인 인하 이런 식으로. 예. 일시적인 인하 가지고는 철폐로 갈 수는 없죠. 예.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최악상대국이란, 자, 1호에 있는 정의에서 파생되는 내용이네요. 최악상대국이란 우리나라와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를 말한다. 우리나라와 협정을 체약한 상대 국가를 말한다. 네. 그럼 그 국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국가연합 경제공동체, 뭐 EU, 뭐 메르코스르, 뭐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독립된 관세 영역을 포함한다. 이게 문제에 나오겠죠. 독립된 관세 영역을 포함한다. 거기 붙어 있진 않지만, 국가에 붙어 있진 않지만, 독립된 관세 영역이 있더라. 제외한다라고 나오겠죠. 제외한다라고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3호, 최악상대국의 관세 당국이란이라고 되어 있네요.
체약 상대국에서 좀 더 좁혀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관세 관련 법령이나 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세관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관세 분야와 관련된 행정청을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원산질환, 관세의 부가징수 및 감면, 그리고 수출입 물품의 통관 등을 할 때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산, 가공, 제조 등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국가를 말한다. 원산질환, 그러한 국가를 말한다. 생산 등이 일어난 국가를 말한다. 그쵸? 근데 어떤 걸로? 협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죠? 협정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 그리고 5호 볼게요. 원산지 증빙 서류란 우리나라와 체약 상대국 간의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와 그 밖에 원산지 확인에 필요한 서류, 정보 등을 말한다. 아까 우리 원산지 증빙 서류 좀 궁금하지 않았었나요? 원산지 확인 자료라고 오해했었었죠. 근데 원산지 증빙 서류는 뭐가 들어간대요? 증명서 자체가 포함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원산지 확인 자료도 포함이 되는구나. 얘네들 다 합쳐서 원산지 증빙 서류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서류, 정보, 증명서. 됐습니다. 자, 그 다음 협정관세란 얘는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어떤 거랑? 1호에 있는 자유무역협정이랑 똑같은 내용이 나오니까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자, 1항에 규정된 거 외의 용어에 관해서는 특례법이니까 다 규정해 놓을 수는 없다고 그랬죠. 관세법을 따른다. 준용한다도 아니네요. 그냥 따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3조 보도록 할게요. 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른 법률 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했습니까? 관세법이 나올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세법 추측했던 거 맞네요. 관세법에 우선해서 적용한다. 특례법이니까 우선 적용한다. 볼 필요가 없겠죠. 다만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서는 우선해서 정할 수가 없죠. 그냥 따르면 되겠죠. 그렇죠? 따르면 되겠다. 자, 그리고 이 법 또는 관세법이 협정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협정을 우선해서 적용해야 되겠죠. 그럼 굳이 이거를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법, 특례법, 협정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 특례법이다. 법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가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정도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벼운 것들이 있죠. 표시를 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심지어 제목도 볼 필요가 없어요. 제목도 우리가 외우는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좀 쉬었다가 정의 부분, 시행 규칙 부분엔 정의가 또 나오거든요. 그 부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